안녕하세요. 오늘은 두근거림 증상으로 외래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두근거림이 부정맥에서도 보이지만 공황장애 또는 공황발작,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보는 그 질병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병을 실제로 감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지만 부정맥 중에서도 이제 특징적인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면 실제 이제 공황장애와 감별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외래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두근거림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정맥으로 진단되는 부분뿐 아니라 실제 두근거림이 있는 환자분들에서 이제 심리적 원인, 우리가 흔히 공황발작이라 그러죠. 갑자기 막 몰아닥치듯이 죽을 것 같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숨쉬기 힘들고 이런 발작 증세가 있어서 응급실로 오시는 분도 있고요. 이런 발작 증세가 약 두 번 이상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된다. 그럼 보통 저희가 이제 공황 장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과호흡 증후군, 숨을 막 거치게 몰아쉬는 거죠. 본인은 숨쉬기 힘들고 산소가 머리로 안 들어오는 것 같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의도하진 않았지만 숨을 빠르고 거칠게 쉬는 거예요. 이걸 이제 과호흡 증후군이라 그러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어쨌든 이제 정신심리학적인 문제 때문에 생깁니다. 어떤 기질적인 심장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감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부정맥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명확한 약물 치료가 있지만 심리적인 원인이라고 하면 이제 공황발작과 공황장애처럼 어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쓰시는 약물이라든지 인지행동 치료 방향이 전혀 반대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응급실을 오신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비교적 이제 부정맥, 실제 어떤 기질적인 원인이 있는 분들의 확률이 높아지고요. 뭐 외래로 오신 분들 중에서는 오히려 이런 정신건강의학과적인 심리적인 원인을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통계적인 차이일 뿐이고요. 실제 두 가지를 명확하게 감별해서 치료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증상을 좀 몇 가지 보여드리겠는데 이제 두근거린다라는 증상이 생겼을 때 환자분들이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실제 이게 빈맥인지 진짜 부정맥인지 아니면 공황장애로 인한 것인지를 조금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세요. 만약에 공황장애다 그러면 어쨌든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과호흡이 생기지 않도록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제 부정맥이다라고 하면 그것은 본인의 의도와는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일단 손목을 짚어본다든지 보통 손목에 맥이 뛰는 부분이 있죠. 그 손목을 짚어본다든지 또는 심장이 막 빨리 뛴다 그러면 실제 가슴을 만져보는 것이 또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가슴 쪽을 손바닥으로 짚어봄으로써 실제 맥이 빠른지를 생각을 해보시는 거고요. 맥은 보통 1분당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분에 100회 이상이다. 그럼 실제 이건 빈맥이라고 보통 정의를 하는데 환자분은 두근거리고 맥이 빠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1분 동안 맥박수를 쟀을 때 100회가 되지 않는다, 뭐 70회, 80회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실제 부정맥이 아니고 정상맥일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또 하나 실제 맥이 막 빨리 뛰고 두근거린다라고 얘기하지만 한 번씩 건너뛰는 맥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환자분들은 이제 두근거리고 맥이 빨리 뛴다라고 얘기하는데 뒤에서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이것은 이제 조기수축이라는 이제 부정맥일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뛰다가 쿵 하고 건너뛰고 또 쿵 하고 건너뛰고 또는 이게 한 번 쿵 하고 건너뛸 때 머리 쪽으로 뭔가 후끈 올라오는 느낌을 느끼신다는 분도 있고 뭐 찌릿찌릿하다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요. 롤러코스터를 타고 훅 떨어지는 느낌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게 반복적으로 건너뛴다 그러면 이것은 실제 이제 조기수축이라고 하는 부정맥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이제 맥을 짚어보시고 이게 규칙적으로 딱딱딱딱 뛴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정상맥일 확률이 높은데 실제 맥이 불규칙하게 본인이 짚어봐도 그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심방세동일 부정맥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심방세동은 보통은 이제 연령대가 많은 분에서 많이 생깁니다. 보통 50대, 60대 이후에 생겼다 그러면 심방세동일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이제 비교적 젊은 40대, 30대에 이런 불규칙한 맥이 생겼다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조기 수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맥이 쿵 하고 건너뛰는 걸
불규칙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부정맥, 이제 공황장애 같은 증상들도 대부분은 이렇게 발작적으로 생깁니다. 근데 부정맥 중에서도 이름에 이렇게 발작적이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맥이 갑자기 시작되는 거죠. 뭐 TV를 본다거나 뭐 주무신다거나 뭔가 안정된 상태가 예상이 되는데 갑자기 생기고, 또 갑자기 좋아지는 증상이 어느 순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확 좋아진다. 이런 특징적인 부정맥이 있다. 증상이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이라는 부정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끝날 때 어떤 식으로 좋아지는지를 또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정맥이 시작할 때 이게 갑자기 발작적으로 생겼는데 좋아지는 것도 정말 갑자기 좋아지는 경우, 특징적으로는 뭐 배에 힘을 준다든지, 우리가 발살바라는 매뉴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코와 입을 막고 얼굴에 힘을 막 주는 행동 있죠.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갑자기 좋아진다. 두근거리는 증상이. 그런 경우에도 이제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이런 부정맥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증상이 이제 서서히 시작된다. 예를 들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맥박이 서서히 빨라지기 시작했다가 뭐 응급실을 가거나 이제 병원을 가려고 막 준비를 하는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또 서서히 맥박이 안정이 된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부정맥이 아니고 정상적인 맥이 빨라졌다, 늦어졌다. 우리가 이제 긴장을 할 때도 맥이 빨라지는데 그런 정상적인 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맥 증상 또는 발작적인 두근거림 증상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를 곰곰이 이제 일기장을 써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런 증상들이 뭐 거의 매일 있다,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있는지, 아니면 거의 한 달에 한 번, 어쩌다 한 번 생긴 건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는 이유는 뒤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부정맥 증상이 생기면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맥인지 아니면 공황장애, 어떤 심리적인 문제인지를 감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심전도를 찍는 겁니다. 그래서 증상이 발현했을 때 병원에 와서 이런 형태의 심전도를 찍어서 만약에 부정맥이 잡혔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부정맥으로 진단할 수 있지만, 증상이 발현될 때마다 찍었는데 맥이 다 정상이더라. 그러면 실제 부정맥보다는 이제 정신의학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증상이 뭐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드문드문 발생한다 라고 하면 그 증상이 있을 때 심전도를 바로바로 찍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셨을 때 부정맥을 진단받게 되는 가장 흔한 경우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증상이 거의 매일 있거나 그래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있다라 그러면 저희가 병원에서 이렇게 24시간 동안 홀터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홀터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전도에 이런 증상이 있을 때마다 딱 잡히게 되는데, 문제는 증상이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드물게 있다라 그러면 이런 병원에서 하는 검사로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작적인 두근거림 증상이 자꾸 있다라 그러면 최근에는 이런 다양한 심전도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라 그러죠. 이런 검사들을 충분히 활용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뭐 손목시계라든지 또는 스마트폰에다가 연동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병원에서 요즘에 이렇게 이제 몸에다가 부착하는 웨어러블 패치형 심전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증상이 있을 때마다 이제 간헐적이긴 하지만 그때마다 본인의 심전도를 계속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다면 이제 부정맥인지 아니면 어떤 심리적인 문제인지를 감별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심전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딱 보셔도 정상적인 맥인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높게 솟아있는 것이 심장이 한 번 한 번 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정하게 잘 뛰고 있고요. 이게 정상적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기수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씩 쿵 하고 건너뛰고, 그 다음에 뭐 롤러코스터에서 뚝 떨어지는 느낌, 뭐 머릿속으로 훅군 뭐가 올라오는 느낌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보기만 해도 한 번씩 건너뛰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 조기 수축일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이 경우에는 특별히 약물 치료라든지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치료를 하지 않아도 보통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적인 부정맥 중에서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제 발작성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증상이 발작적으로 갑자기 생기고요. 보통 우리가 안정된 상태 또는 이제 주무시는 상태에서는 맥이 느린 게 정상인데 갑자기 두근거림 증상이 생깁니다. 맥박수가 거의 150회, 심한 경우는 200회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좋아질 때도 갑자기 확 좋아집니다. 그래서 증상을 자주 경험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아랫배에 힘을 준다든지 뭐 기침을 크게 한다든지 또는 얼굴이나 뭐 코를 막고 얼굴에 힘을 주는 보통 우리가 흔히 이제 발살바 매뉴버라는 걸 하게 되면 이 부정맥 증상이 갑자기 또 확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전극도자 절제술이라든지 시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보통 이제 완치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정맥으로 인한 이제 증상을 더 경험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이제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징적인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공황장애보다는 이제 부정맥을 조금 더 의심해서 적극적인 진단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중에서 이제 맥이 불규칙한 경우 심방세동에 대한 치료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심장이 뛰는 건데 간격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발작적으로 맥이 막 불규칙하게 뛴다든지 그러다 또 정상으로 돌아온다든지 이게 갑자기 반복된다라고 하면 이제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을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근거리는 증상이 반복적으로 있다라 그러면 1차적으로는 내과적인 즉 심장에 대한 검사를 먼저 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발현하게 되면 항상 맥박수를 측정을 해보고 뭐 손목이나 아니면 가슴에 직접 손을 대보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그 형태가 한 번씩 쿵 하고 건너뛰는지 규칙적인지 아니면 시작할 때와 끝나는 지점이 갑자기 좋아지고 갑자기 생기고 갑자기 좋아지는지 아니면 증상 자체가 서서히 생기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부정맥을 감별할 수 있고요. 증상이 얼마나 자주 발현하는지를 통해서 병원에 바로 가셔서 심전도를 찍어 보실 수 있고 만약에 드물게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요즘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워치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공황 발작 또는 공황 장애로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이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지행동 치료와 약물 치료가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이것이 과연 심장의 문제인지 아니면 심리적인 문제인지를 감별하기 위해서 증상이 발생할 때마다 심전도를 반복적으로 찍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찍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실제 이것이 가용하신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힘들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증상이 있을 때마다 본인의 심전도를 계속적으로 찍어봄으로써 본인이 이제 공황 발작인지 아니면 부정맥인지를 감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